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베츠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을 아침에 봤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0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27만 4천 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1% 남짓 오르면서 22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기아차는 보합권에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건설주, 보험증권, 금융주들이 강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IT가 강하고 철강, 금속업종도 포스코를 비롯한 동국제강 등등이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0.75% 순환매가 나오면서 오늘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죠. 현대중공업은 0.6%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가 보합권, 또 KB금융은 0.1% 정도 놀리면서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1% 오르면서 3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 모습을 보이는데요. 3.24% 상승한 17만 5천 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정유주 흐름이 좋죠. SO일도 1.2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2.4% 급등 흐름을 보여줍니다. LG디스플레이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2.4% 상승한 29,800원, 3만 원 선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호남석유도 1.4% 오르면서 오늘 장에서 정유화학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현대건설도 0.4% 오름세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시 반 이후로 하락 반전을 했고요. 시초가는 플러스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0.49포인트 정도 밀린 53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1.8%, 2% 가까이 밀리고 있고 또 3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음 역시 1%대 하락하면서 11만 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포스코 ICT도 오늘은 1.5%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면서 LED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 어제 0.8%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하락세가 좀 우세합니다. 젠백스가 마이너스 2%, 안철수연구소가 1% 하락, 또 3S도 오늘은 4%나 급락이 나오고요. SM, 네오이즈 게임즈 등도 오늘 약세로 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도 1.8% 하락입니다. 그 밖에 좀 더 살펴보면요. 인터플렉스와 태강이 각각 1.4%,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장 강세군요. 2.7% 오른 8,1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3.6% 오르면서 25,600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봤고요. 코스피 쪽부터 전문가의 분석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지금 시장은 그동안에 좀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63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전장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오후장까지 유지가 되지 않고 최근에는 오후장 가면 매도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들마저도 매수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일단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일단은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인데 오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관이 매수폭을 좀 더 확대하는 흐름이 나와야만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일단은 상승권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좋아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태양광, 웅진에너지, 웅진홀딩스, 그 다음에 OCI가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웅진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미미하죠. OCI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하락분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독일 정부금 보조금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부각시키겠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상보다 좀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오시장 가서 바닥을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를 좀 띄고 있죠.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흐름 좋아지고 하이닉스 같이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좀 대거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도 일단은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보시면서 좀 추세적으로 윗방향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나 현대지수, 동국제약 같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은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가 싶더니 현대제철은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의 매수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LG화학이나 호남석유,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지금 정유나 지금 석유화학 대표 업종 같은 대표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매수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강세에 따른 일단은 약보합세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자동차 업종 자체 추세가 좀 꺾이는가 싶었는데 현대차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일단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흐름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장인 현대차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지표, 지금 주택지표가 이렇게 나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업종이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업종이 급락하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후 시장 가서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수 기조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되지 않으면 시장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시 반을 기해서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코스피 시장이지만 2,050포인트가 조금 돌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가 아니죠.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540포인트 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래쪽으로 빠질 이유는 없지만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갈 이유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무튼 조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힘을 내줘야 코스닥 시장도 동반적으로
쪽으로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그 커플링된 그런 현상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빠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0.5% 정도 뭐 하락 전환을 했는데 거의 뭐 보합권이라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40포인트 선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떤 갭을 동반한 그 돌파를 하는 시도 아니면은 조금 흐름이 깨지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을 하시면서 조금은 그 시장에서 나온 소식들 그리고 수급에 관한 그 수급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개인들이 551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근데 기관들이 458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540선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64억 정도 현재 아침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18억 그리고 2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를 꺾을 만큼의 어떤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그 하락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이 1.1%, 서울 반도체가 0.9%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들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지금 현재 성이온광전이 7.7%,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성 LST가 2.4% 정도인데 2.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 뉴스를 보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독일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를 선언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에 200억 유로, 달러 기준으로 봐서 한 29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유로 정도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성이온광전이라든지 그리고 웅진에너지, S에너지 그리고 오성 LST와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진 소재라든지 그리고 용현 BM과 같은 풍력 관련주들은 조금 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어떤 수혜 어떤 그 테마성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태광이 2.8% 그리고 성광밴드가 3.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피팅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을 말씀드린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팅 업체 중에서 독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태광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폭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 작년에 그 수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수주가 한 3,2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이 작년에 그 받았던 수주가 올해 2012년이죠. 2012년도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특징주라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조금 상당히 조금 그 흐름이 괜찮은 코스닥 종목이라 좀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게임아이 같은 경우 2.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3.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제는 뭐 올해 들어와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너무 좀 섣부른 기대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올해 2011년이죠. 2011년 대비해서 12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너무 섣부른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징 뭐 테마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제가 한명수 대표가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좀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해찬 씨가 한명숙 씨에 이어서 다시 한번 4.11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테마주로 하고 있는 프롬파스트라든지 그리고 위라테크, 영부학이라는 종목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 6.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지금 현재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IT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을 짜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호재가 부족하다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최희용 대리께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관망하는 게 맞겠다 하신 반면에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관망 심리는 팽배하지만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짜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보죠. 총 5가지 종목이 편입이 돼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매수가 대비해서 큰 등락은 없는 상태고요. NC소프트가 3.6% 수익을 내고 있고 강원랜드와 모두투어가 각각 1%, 2.7%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시고요. 여전히 세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삼성테크윈이 매수가 대비해서 무려 15% 수익이 났고요. 현대산업도 8.4% 고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을 파셨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0.9%로 매수가 대비해서 큰 등락은 없었는데요. 파신 이유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비중이 100%가 되셨습니다.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습니다. 유진기업과 DNA링크가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DNA링크는 매수가 대비해서 10%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세 종목이 있고요. 현금 비중이 40%신데요. 덕산 하이메탈, 제이콘 텐트리가 각각 3%, 또 17%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수산중공업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의 제이콘 텐트리가 17% 이상 수익을 내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박재민 팀장의 삼성테크윈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현대산업이 또 4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용 전문가의 DNA링크가 3위에 또 박성일 전문가의 NC소프트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 211% 쌓여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46%, 박재민 팀장께서 11%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수 고점에 대한 이제 경계로 주식형 펀드 매가 기간 차익 매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에 이제 그리스 위기 완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수 고점에 대한 저항이 큰 상황이라고 일단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들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달러 강세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달러 약세에 의해서 유동성이 풀어졌던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던 어떤 자금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보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유동성 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 장세 결국 2012년도 1,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로서는 일부 IT 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조선 일부 소비자 업종 제외하고선 업황 이익 상향 모멘텀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렵다. 역시 저항 매물대에 갇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부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박재민 팀장님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세 종목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삼성테크윈이죠. 매수가 대비해서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일부 시간에 삼성테크윈 오늘장 한 2% 정도 밀리는데 이 가격대에 사도 되겠다라고 의견 주신 분 있거든요. 함께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삼성테크인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중앙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은 모습, 결국에는 지금 5일선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역시 저도 좀 추가 매수, 만약에 기존에 포트가 없으신 분은 담으셔도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동종목 사실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워낙 바닥 업종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올해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업, 어떤 에너지 부분, 삼성 결국 계열사들이랑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신소재 사업, 결국 플렉서블이라는 이제 신소재 사업이 하반기부터 좀 가시가 된다면은 결국 좀 올해 말까지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국내 부동산이 그동안 워낙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 가격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기간이 어쨌든 매수를 최근 들어서 많이 했고요. 25,000원대 넘어서, 그리고 5일선이 계속 지지되는 모습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고요. 펀더멘탈 좀 체크해 보면은 올 들어서 건설산업 상당히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현대산업개발 같은 두 건이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잠실 오피스텔이랑 김해 아파트에서 평균 청약률이 45대 1, 6.8대 1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3월 달에 제주, 그리고 안산의 자체산업 619세대, 그리고 4월 달에 울산 문수 이쪽도 자체 사업으로 분양 예정이 들어갑니다. 이들 수주 어떤 이익 모멘텀들이 해외 건설사들이 1조 1천억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이익 규모가 지금 나올 예정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서 올해 펀더멘탈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다. 매출은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주가 순이익 비율을 쳤었을 때 내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 한 4,500억, 영업이익 4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PF 잔액도 지금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서 3천억 원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 중이지만 그에 대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산업 비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그 사업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분양률도 보면 현대산업개발 100%는 안 됐지만 93%에 육박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 펀더멘트상 훼손되지 않는 주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 하시더라도 좀 가격이 조정받을 때 하시고요. 지금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어쨌든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고 기술적 조정이 있을 때 미보유자는 좀 들어가시면은 맞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산업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3만 원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각 특징주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는 빨간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205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던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은 6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면서 540선이 깨졌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539선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3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40전 하락한 1120원 선입니다. 어제 이어서 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리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학주, 철광주 좋은 모습입니다. 포스코 0.5% 상승했고 LG화학도 0.8%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0.5% 강보합권에 삼성생명은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 1위부터 3위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하락했고 셀트리온 1.5% 시장 대비 약합니다. 포스코 ICT는 1.6% 하락한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는 1.3% 상승했습니다. SFA가 0.3% 하락했고 젠백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3% 시장 대비 약합니다. 동선은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는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선 국내에선 반영이 조금 미미합니다. 삼성전자는 1.2% 상승했고 삼성전기 0.5%, 오늘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이 좋은데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외국인 매수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국제강은 1.6% 상승한 대한제강은 6.2% 급등했습니다. 현대제철도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정기 보수에 따른 석유 제품 공급 축소가 정제 마진의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SO일은 1.6% 상승, GS는 2.5% 상승하고 호남석유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1.7% 상승했습니다. 신생에너지 대규모 투자의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S에너지부터 융진에너지, 많게는 6%, 7%까지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 움직임 좋습니다. 중국의 히토르 수출 제한으로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히토르 관련주 강세는 중국 당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잇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폴리비전은 상한가 기록했고 해인도 2% 상승했습니다. 세종시 테마주들이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세종시 출마 선언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타부터 유라테크까지 7%, 많게는 12%까지 기록했고 적게는 4%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추병군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추병군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장에서 삼성전자만 1% 이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체감 지수가 그렇거든요. 코스피가 2052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무기력합니다. 일단은 뭐 장 자체는 강세 분위기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강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잘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만 올라서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에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장은 좋은데 종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역시 종목 간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편식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관들이 한참 매수를 하면서 잘 넘어가는 종목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팔아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전자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또 대형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좀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흐름은 당장은 안 나오고 있고 약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보면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주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기계나 뭐 아니면 코스닥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 종목군을 A와 B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골고루 편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종목군이 지금 잘 넘어간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만 편입하게 되면은 또 어느 순간 가면은 바닥권에 있는 B 종목군을 끌고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고 또 B 종목군만 너무 갖고 계시게 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포트를 어느 쪽이든 가리지 말고 골고루 편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입을 하고 방향을 잡으신다면은 이쪽 강한 종목부터 우선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대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또 오름세를 탈 때는 뒤쪽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병곤 전문위원께서 들고 계신 종목에도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미 좀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종목들을 LG이노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차익 실현을 하는 종목은 주로 A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B 종목군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트폴리오의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CI하고 태웅이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B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A 종목군은 메디포스트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디포스트는 약간 성향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성대로 여러분들도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좋고요. 또 꼭 이 종목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요즘 잘 가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 종목들을 반반씩 편입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셔야지만이 이 변덕스러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응에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에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점검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3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한 지 한 1시간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됐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 전략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죠. 상승폭을 지금 확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매도를 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신규 매수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진 지수겠죠. 유럽이라든지 뉴욕 시장.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600 안착에 따른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선진 지수와의 이제 방향성은 같은데 이제 그 탄력도 자체가 상당히 좀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보시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선진 시장이 살아 있으면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방향성은 일단은 선진 시장이 살아 있으면은 같은 방향 쪽으로 움직여준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고 현재로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고객 적극적인 흐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면 1차적인 저항대가 다시 한번 2080포인트 정도에 지금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8월달에 하락갭이 발생했던 그러니까 갭 구간이기 때문에 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강한 지금 저항대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2000포인트가 지금 뚫리는 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죠.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달에 역시 하락갭이 발생했던 구간에서도 일단 그 구간이 뚫리는 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2080포인트가 돌파되는
하시는데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이라면은 2080포인트 근처에서는 일단은 한 번은 좀 접어주시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시고 나서 좀 추이를 좀 다시 시켜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이 더 가고 덜 가고 이 정도의 좀 차이는 있는데 방향성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이나 화학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크긴 하지만은 향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게 한순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긴 관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추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은 좀 포기를 하시고 그냥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 같은 경우는요, 트로이카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트로이카주가 강세를 띄웠고 건설 업종이 어저께 상당히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는 건설 그 경기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트로이카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건설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현재로서는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이겠죠. 현재 지금 뭐 핸드폰 사업부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MS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덜 된, 그러니까 반도체이겠죠. 반도체 낸드 값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램 값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약간의 소폭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경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디스플레이 쪽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사업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거기다 좀 뭐까지 좀 차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어저께 반등 자체도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카랑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소형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 뭐 TPC라는 종목이나 유진로봇 같은, 그러니까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단기적인 수익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전략 짜주세요. 네. 이렇게 그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최근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5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현재 5일째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에 들어갔을 때 시장을 예측하기 상당히 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조금 그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잡기도 상당히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주도 업종이 없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50포인트를 다시 다 2050포인트를 다시 이탈을 했는데, 오늘 조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버슈팅, 아웃존적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5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를 보시고 난 뒤에 조금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은, 자, 공교롭게도 참 이런 추세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4월 달부터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왔던 그 눌림목 구간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저항 하락 추세들을 돌파하는 시원한 그런 모습들이 현재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기 포지션이라든지 스윙 포지션을 가져가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신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 추세들을 조금 돌파하는 시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조금 눌림목이 있을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도 업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파를 할 때 좀 강한 업종들에 대해서 좀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자, 오버슈팅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장 후반 쪽의 흐름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장 후반 쪽에 콜옵션과 그리고 선물 흐름인데 위쪽이 지금 현재 선물입니다. 위쪽이 선물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콜옵션 동향인데 장 후반 쪽에서 개인과 어떤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싸움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장 후반 쪽에 선물을 매수했지만은 개인들이 매도를 했었고요. 하지만은 콜옵션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저께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올리려면은 콜옵션 동향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된지 여부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콜옵션 포지션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선물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어떤 그 단기 투기성 매매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콜옵션에 대한 정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장 후반 쪽에 들어갔던 선물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오늘 시장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은 아침 쪽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됐다는 부분들이 272포인트에서 이렇게 274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어저께 장 후반 쪽에 좀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장 후반 쪽에 들어갔던 선물 매수 포인트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아침 쪽에서 이렇게 어떤 그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2274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선물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 그 원고를 드릴 때 오버슈팅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고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 전체적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그 선물 매수를 하더라도 거의 소량의 어떤 매수고 그리고 이 선물 매수는 어제 포지션을 털기 위한 어떤 소규모 매수라고 좀 보시니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오늘의 키포인트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베이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베이시스가 어저께 3.2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2.4까지 그 아래쪽으로 그 베이시스가 좀 축소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4포인트까지 버텨주지 못하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2포인트까지 접근하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베이시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5일선이 만약에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과 옵션 동향,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베이시스도 잘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장 전략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이 됐는데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는 한산한 거래량 속에 한 0.2% 정도 오르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40% 하락한 2400.6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400선 다시금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보합권 혼조의 움직임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2400선을 중심으로 한 그 공방전이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지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24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유류 가격의 인상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적인 흐름세를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나타나고는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월 FDI 감소세는 좀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FDI 감소세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상무부 부총리가 이제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구조 조정과 함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난주 있었던 원자바오 총리의 인터뷰와 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빠른 고속 성장보다는 선 성장보다는 선 분배 쪽으로 좀 방향이 전환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고속 성장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란 기대감 나타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 업종별로 좀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지수는 240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만큼 2,40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사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죠.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언급드렸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다음에 지금 LCD 패널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지금 보시면 한 8천억 가까운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들은 나중에 영업 마진이 좋아졌을 때 그 이익률이 이익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그 흐름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25조 원대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오늘 올해 이 부분이 흑자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25조 정도에서 5% 정도만 마진이 좀 개선이 돼도 1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차트 보시면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기 평선들을 하나씩 돌파를 해 나가면서 추세대로 일단은 상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1선을 돌파했을 때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도 241선에 대한 안착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데 추세로 이 방향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29,600원에서 29,700원 구간,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1차적인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2월달에 고점이겠죠. 31,500원 구간까지 목표가, 그다음 손절가는 27,000원 전저점 라인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31,500원이 목표가인데 만약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한 33,000원 정도까지도 상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아지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지금 하락 전환하기 좀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좀 싸게 사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늘장 매수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시장이 오후 들어서 좀 꺾일 수 있으니까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좀 빠르게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월요일날 그 대한업종으로 게임주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게임주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NC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게임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리니지2라든지 그리고 아이온드 같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작년 2분기 이후에 조금 실적이 가는 우려감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뭐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가 NC소프트 같은 경우 블레이드 앤 소울이란 이런 게임이 상반기에 상용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기술적으로 공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될 종목 같아요. 이 종목이 일단 추세가 꺾일 때 21선이 계속해서 저항이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21선을 돌파하고 나온 뒤에 21선을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N자형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삼중바닥이라 하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거의 27만 원대에서도 바닥에 이렇게 잡은 부분들을 화면을 보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추세가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저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30만 1,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음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1,000원의 매수가 그리고 일단 33만 원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1선이 있는 28만 5천원까지 조금은 넉넉하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로서 게임주를 언급하셨고요. 그중에 NC소프트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